자,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붕어영의 썰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월요일 일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12년,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아, 2012년이 아니죠. 2020년이죠. 죄송합니다. 근데 2021년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단디 먹으시고, 지금 서울하고 지금 정신없죠. 예. 이런 시기도 꿋꿋하게 견뎌내셔야 돼요. 지금 힘들다고 하면 안 돼. 이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음 단디 먹으시고, 뭐 지금 뭐 어디 못 간다. 서울 같은 경우 지금 9시 이후로 통제가 됐죠. 밖에 못 나가죠. 밖에 못 나간다고 해서 뭐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집에서 해결하면 되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시기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긴장을 늦추진 않아야 돼요. 그건 다들 아실 거니까 여러분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을 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준비 잘합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썰 바로 가보겠습니다. 3일 연속으로 저한테 이 고민 사연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는. 서울대 친구, 서울대 친구의 고민 사연입니다. 그냥 서울대 친구라 부를게요. 닉네임 DB1998님인데요. 이분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많나 봐요. 보통 원래 고민 사연 한번 보내면 이렇게 연짝으로 보내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만큼 친구분이시죠? 네, 스펙터 강태공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그동안 정말 고민 사연 많이 했거든요. 1000개를 넘게 했어요. 1000개를 넘게 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3일 연속으로 보내는 것도 없습니다. 이 말인 즉슨 뭐냐 하면 그동안 속에서 쌓아놨던 거 울분 같은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예, 어디 가서 털어놓지 못했던 게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 가슴 속에서만 품고 있었던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그 아랫게 얘기 듣고 아 이분한테 얘기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저한테 다 푸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우 정말 황당합니다.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 상대해봤지만 보통 한 번 사연 보냈던 사람이 계속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따리를 저한테 이렇게 연속으로 보내는 경우는 없거든요. 정말 특이한데 그만큼 이분이 그만큼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적으로 많이 아프고 혼자서만 이거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서만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이 움켜쥐는데 그동안 정말 힘들었다는 거죠. 그걸 먼저 아시고 사연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친구분. 우선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DB1998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DB1998님 감사드리고 친구분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상당 내용은 같은 학부에 재학 중인 한 친구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학부에 아싸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DB 사연자분이죠. 다른 한 명은 친구 A입니다. 첫 번째, A와 DB는 2017년 입학 때부터 친해져 지금까지 친구입니다. 둘째, 군입 때도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셋째, A가 저 스펙터 저 강태공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DB님도 서울대, 저분도 서울대, 둘 다 엘리트입니다. 알고 계시면 돼요. A가 강태공님, 다시 한번 강조시켜드립니다. A는 아버님이 꽤 알려진 중견기업 대표이사이십니다. 네, 금수저 맞죠? 네. 친한 사이인 저를 포함해 다른 친구들도 회사 이름은 모릅니다. 자, 네 번째, DB는 A와 함께 A 아버님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다섯째, A는 DB의 옥탑방 보증금을 대신 지불하고 집에 가기 싫을 때는 빈번하게 자고 가기도 하고 본인의 데스크탑을 가지고 와서 게임도 하고 과제도 하고 공부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DB가 사정이 있거나 몸이 아플 때는 A가 대신 과외 알바를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일곱째, DB는 졸업 후 미국이나 일본으로 유학을 희망하는데 A는 무조건 DB가 유학 가는 국가로 유학 간다고 합니다. 따라가겠다는 거죠. 자, 부모님께 의뢰드리는 상담 사연과 관련하여 A가 제시한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DB의 집안 부채와 관련 법률적 자본, 해결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A가 부담함. DB는 A의 과외 선생이 되어 주 2회 총 4시간 동안
A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A가 원하는 내용으로 수업을 하고 A는 과외비를 지불한다. A는 DB와 계속 친구로 남고 싶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재량적인 관계를 희망하고 DB가 너무 부담을 안 가지기를 원한다. 저는 제 친구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보다 지금까지도 신세진 게 너무 많아 힘든 일도 말하지 않고 싶었는데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쪽에서 지금 요 샵 표시해 놓은 걸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마 오늘 사연은 이거 처음 접하면 모를 거예요. 네, 모를 겁니다. 이게 시리즈물이거든요. 제가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 거예요. 우리 디비니 사연만 해가지고 그 4부작업 미니 시리즈로 만들 겁니다. 지금 안 만들었는데 오늘 방송하면 무조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번째 고민인데 첫 번째 고민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날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토요일 날 그때 내용을 보시면 디비님이 가족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때 한 1억 5천만 원? 그래서 그 부채 때문에 이분이 공부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일을 세 가지나 하고 있어요. 그것도 힘든 일을. 시간을 쪼개가면서, 분단위를 쪼개가면서 힘들게 일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첫 번째 날,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빚 그것도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라. 못 갚는다. 나중에 이러다가 님 골마 터진다. 음? 님이 나중에 잘 되려면 이런 빚이 없고 님이 하고 있는 공부나 전공을 더 정진을 해야 잘 될 수 있다. 부모님이 그러니까 부모님 가족들이 특히 어머니께서 당신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나. 근데 지휘 상태로 하는 거는 그냥 고군부터 버티는 거 말고는 그 이상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강태공님의 첫 번째 영상 보시면 제가 한 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법률공단이나 변호사의 힘을 빌려서 빚을 탕감하거나 빚을 안 갚는 방법으로 가라고 해서 그때 알려드렸죠. 근데 그 얘기를 우리 저 팀구분인 강태웅님이 듣고, 야, 그거는 내가 좀 부담해줄게. 너는 진행해라.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자, DB는 A의 과외 선생이 되어 총 주위에 4시간 동안 A가 지정한 장소에서 원하는 수업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아니, 같은 서울대생이고 같은 동년배인데 무슨 과외를 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수업을 지금 못 따라가죠. 강태웅님 지금 수업을 못 따라가죠.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딱 느끼는 게 DB님은 그래도 수업 내용을 어떻게 따라가는데 A님은 못 따라가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수업에서 못 짚고가고 내가 넘어가지 못한 거를 네가 다시 한번 봐달라.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긴 듣는데 같이 수업에 참석이 듣긴 하는데 워낙에 아시잖아요. S대 레벨이 워낙 높으니까 특히 공대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지방 공대를 레벨이 높거든요. 근데 서울대 공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네, 엄청나게 높을 거 아닙니까? 여지껏 공부를 잘해왔고 날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이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가 무지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봤을 때 DB가 수업 내용 잘 따라가고 워낙에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내가 수업을 해서 좀 애매하거나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 끝나고 나서 자취방에서 좀 시간을 돈을 줄 테니까 주위에 4시간 동안 좀 가르쳐 달라.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이것도 아마 어제 고민 사연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 가외 관련 고민 사연이 있었는데 제가 그 말 했었거든요. 세차 알바 단장 때려치우라고 했어요. 세차 알바 계속 하다가 네 원하는 공부나 진로를 못 살린다고. 전혀 못 살린다고. 만약에 본인이 가방끈이 짧거나 뭐 원래 뭐 공부하고 담을 쌓았으면 해도 괜찮은데 일도 잘하지 못하다 욕도 얻어먹고 거기서 폭행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무슨 인적 낭비인가 싶었더라고요. 인적 자원 낭비. 이런 인적 자원 낭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본인이 과외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더 학생이 끌어오른지 해가지고 본인의 단점 분석해서 저런 몸을 쓰는 일보다는 본인의 어떤 배움을 통한 재능을 활용해서 돈을 벌더라. 그게 더 효율적이다. 그게 본인한테 맞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사교육의 산물이라고 하셨는데 사교육의 산물이 아니라 사교육도 있잖아요. 강태훈님 이건 팩트로 얘기할게요. 사교육도 그걸 받아들일 만한 머리가 돼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님 머리가 충중해요.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돼요. 워낙에 서울대 공대가 레벨이 높은 거 다들 알고 있어요. 세계에서 따라줄 레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교육이라 해서 무조건 그거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서울대 가지 않습니다. 머리가 안 먹히는 사람들은 꼴통 같은 사람들은 백날 사교육해도 안 먹힙니다. 왜 강남권에서 공부했다 하더라도 강남권에 그 친구가 머리가 안 되면 사교육 아무리 주구장창 몇 억씩 부학 한다 보아도 안 됩니다. 기본적인 머리가 어떤 피지컬이나 습득력 있어야 그것도 사교육을 했을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머리가 되는 건데 아무래도 여기서 수업을 한 내용 자체가 워낙에 레벨이 높으니까 한번 쳐지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그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한번 쳐지면 따라가기 힘들고 거기다 난 아싸니까 특히 서울대가 좀 그런 게 심하다고 들었어요. 강태용 님도 아실 텐데 끼리끼리 노는 게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강태용 님 하나 더 얘기할게요. 내 팩트로 얘기할게. 이건 100%딱 정확하다는 어떤 가정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님 지방 사람이죠. 서울 출신 아니죠. 이게 보면 약간 서울 쪽 친구들, 그러니까 서울 나와바리 약간 그게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더라도 서울 출신들, 그리고 농어촌 출신들, 특목고 출신들, 그리고 과학고 출신들, 과학고 민사고 출신, 그리고 지방 출신. 만약 지방이나 농어촌이면 잘 안 끼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실업계 특히 전형으로 온 사람들. 약간 같은 서울대라 하더라도 서울대끼리 잘 안정 서로 이제 약간 차별이 좀 심하다고 들었어요. 같은 서울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미 원래부터 아싸답기보다는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었겠지만 자기들이 이미 그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바리케이트를 탁 쳐버리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버리다 보니까 아 이게 좀 한계가 있구나. 아 다니게. 그래서 아마 다니다가 이제 나랑 비슷한 처진 저 디비님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아마 친해지신 것 같아요. 느낌상.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딱 찍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 꽤 알려진 중견기업은요, 지방에 있습니다. 서울이 없어요. 보통 지방이 많습니다. 어디 많을까요? 경상도에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경상도 아니면, 예, 딱 알잖아요. 예, 부산의 중견기업이면 내가 아는데 한국적이네. 예, 부산의 중견기업 몇 개 알고 있거든요. 그 부산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자격집의 아드님이네요. 왜냐 부산이 대기업이 없어요. 부산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산도 대기업이 없고 중소랑 중견이 굉장히 밀집된 곳입니다. 그래서 중견만 다녀도 아 이 집안에 그 누구 자제직 하면 따갑니다 이게. 부산에서는 이미 이분 유명할 거예요. 그 이름만 들으면 아 거기 그러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근데 서울로 딱 올라오다 보니까 서울에 워낙에 나보다 잘 나가고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완전 이 서울대로 가면 완전 거기에 직결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그래도 내가 좀 인싸고 좀 알아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서울에 와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난 지방 출신 이방인이 돼버리고 지들끼리 벽을 쳐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친해지고 하기 힘든데 저 디비님 알게 돼서 이렇게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자, 자 그리고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A는 DB와 계속 친구로 남고 싶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전향적인 관계를 희망하고 DB가 너무 불안을 안 가지기를 원한다. 음, 근데 이게 DB님이 왜 지금 자 DB님 계시면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사연을 얘기해도 되는데 저 샵 표시된 걸 왜 풀어드리냐 하면 저걸 풀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요. 일단 강태공님 저 친구가 왜 호의를 먼저 받아들이지 못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거부터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왜 이 친구는 호의를 안 받아들일까 먼저 하기 전에 이 친구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그 썸머 아닙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뭐 친구를 적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가장 친한 친구면 이 친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장담하건데 환경적으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적으로. 원래 성격이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환경 자체가 이렇게 해야 나를 보호할 수 있다. 나를 지킬 수 있다고 마음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태웅님하고 저 친구하고 아마 환경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강태웅님은 사실 뭐 돈 쪽으로는 뭐 자금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없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이런 입장이 저 친구는 해달라고 하는 거 한 번도 못 하고 자랐어. 단 한 번도 못 하고 자랐어요. 다 양보하고 그냥 간쓰게 다 주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자랐어요. 가난하게 자랐다는 거죠. 가난한 환경에서 얼마나 이 서울대 간다고 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그거예요. 내 인생에서 희망은 서울대 가는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가 좋아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했을 거예요.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나 이거 아니면 절벽이다. 나 이거 아니면 그냥 떨어진다. 기회 없다. 이런 식으로 절박하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힘들게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친구가 분명히 100%는 아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정 형편이나 특히 제가 봤을 때 상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고민 사연에 느꼈던 게 저 친구분 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 강태공인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족 중에 장애가 있으면 가족 전체가 힘들어요. 한 명만 있어도 힘듭니다. 장애 가진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장애 가진 가정을 절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차별하거나 배척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 동생 때문에 마음고생도 심했고 그리고 저 아버지가 다 거기다가 좀 병을 앓다가 돌아가시고 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예민할 거예요. 여리단 말이죠. 원래 여린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요. 여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친구는 자존심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하나밖에 안 남은 내 어떤 그런 보루 같은 존재예요. 이 자존심 깨지면 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자존심 깨지면. 이, 이 친구는 알고 그러니까 강태훈이도 알고 있겠지만 확실해야 될 거는 지금 친구분은 내 이 자존심마저 허물어 버리면 난 내 자신은 없을 거야. 그나마 내가 23년 동안 힘든 가정에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했던 걸 내가 남들한테 그래도 손버리지 않는 그 자존심 하나, 그거 하나 믿고 살았는데 만약에 너한테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난 지금 뭐가 되냐, 그런 입장이 큰 거예요. 그래서 호의가 싫은 건 절대 아닐 거야. 근데 내 어떤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이게 없어질까봐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보통 사람 이상으로. 그러니까 믿을 게 자존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뭐 서울대 다니고 명문대 다닌 거 있지만 사실 지금 한편적으로 너무나도 안 좋잖아요. 맨날 일해야 되고 돈 걱정해야 되고 돈 버는 벌지만 이게 나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고 힘들게 일하고 일하면서도 막 욕먹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보통 사람 못 버틴다는 거죠. 근데 저분 같은 경우에 조금이라도 이 인내끈이 이제 끊어져 버리면 곤두박질 칠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제가 그 친구한테 일단 디비님이 이 채팅을 보고 계신다면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님 지금 친구한테 신세를 진다고 얘기하는데 신세 지는 게 아니라 님도 그만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강태공님이 금전적으로 도와준다고 치면 저 디비님은 금전적으로는 도와주지 못하지만 심리적으로 학습적으로 님을 많이 도와준다. 이것도 엄청난 돈이에요. 쌤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또 크게 보면 디비님이 아니 강태홍님이 디비님한테 오히려 더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디비님. 디님은
돈으로 따지면 사실 님이 솔직히 돈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는 게 친구 사이에도 공짜가 없어요. 친구 사이에도 무조건 뭐 받기만 하면 안 돼. 근데 님은 받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비님. 요거는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줬지 받기만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강태훈이 반대로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강태훈님한테 디비님 같은 사람마저 없으면 수업 어떻게 따라할 거예요? 대입병 걸려가지고 방황했을 겁니다. 백파, 어? 돈이 있으니까 맨날 술 마시고 방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친구분한테 디비님은 친구 이상의 존재예요. 음? 친구 이상의 존재. 그걸 명심하셔야 되고, 디비님도 강태공이 없었으면 지금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반대로 강태공이도 디비님이 없었으면 서울대 진도 못 따라갔을 거야, 이거. 어떻게 따라갈 거야, 이거. 거기다 외롭고, 어디 의지할 곳 없고, 방황했을 거예요. 서울대 간다고 해서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잖아. 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방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도 못 따라가서. 적성 안 맞아가지고. 어느 대학이든 다 있거든요. 대입병은요, 다 있어, 여러분. 서울대라고 해서 없을까? 난 더 있다고 보는데. 워낙에 랩이 높으니까. 랩이 높고 전국에 날고긴 애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 쳐지면 못 따라가고, 그리고 안 가기 쉽잖아, 친구들이. 약간 서울대가 보면 약간 학생들끼리 약간 개인 플레이,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서로 견제하는 게 심하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팀워크 이런 게 잘 없다고. 그냥 도태되면 도태되는 대로 그냥 놔둬버린다고. 그러니까 도태돼버리면 아예 못 따라가는 수준이 돼버리잖아, 이게. 강태공님도 그걸 느꼈으니까 디비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충분한 돈을 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자, 디비님 잘 들으세요. 그냥 님 도와주고 싶어서 그냥 불쌍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고요.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야. 님이 그만큼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강태공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또 있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당당하게 돈 받고 하세요. 어? 당당하게 돈 받고 도와줘라. 그러면 내가 현실적으로 얘기해 줄까? 저 디비님한테 현실적으로 얘기해 줄까요? 만약에 이 도움 안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저 디비님이 현실적으로 이 강태공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이 제의를 안 받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님 지금 빚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병원까지 갔는데 변호사 저 안 해가지고 당신이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가위 알바 안 보여주고 돈 나올 데 없잖아요. 부모님이 계속 돈 달라 할 테고. 지금 서울 아시겠지? 메로나 사태 점점 길어지는 거 아시죠? 언제 끌어앉지면 서울이잖아요. 서울 지금 수도권 아닙니까? 수도권 초토 아닙니까 지금? 밖에 못 나가잖아요. 일 어떻게 구해? 세차도 내가 봤을 때 못할지도 몰라요. 그럼 당장 적자예요, 적자. 사람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존심은요, 그 뒤에 생각이 드세요. 제가 미리 얘기하지만 자존심이 밥 먹일 줄 알아요. 사람이 일단 숨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숨만 붙어 있는 게 숨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구실을 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인간구실. 밥 세끼 제때 먹고 살아야 되고 사는데 걸거치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 걸거치는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디비님한테 걸거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장애물 너무나도 많아. 가족도 장애물이고 빚도 장애물이고 일자리도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제거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거하고. 그리고 제거할 수 있을 만한 든든한 파트너가 있잖아요. 든든한 파트너가. 그러면 그냥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도와주면서 나도 그만큼 해주면 된다니까. 수업도 같이 하고. 오히려 나는 이미 아예 물리적인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노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노동 강태호님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이 친구가 하는 거는요, 그 노동이 아니라 서울대 공대입니다. 서울대 공대. 저 어제 디비님 그 동기분이에요. 같은 대학교. 그러니까 저 친구는 공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세상에 공짜 없어요. 저 친구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설마 그걸 모를까? 저도 지금 뭐 돈에 받긴 했지만 저도 공짜 아닙니다. 그 이상 해주려고 존나 노력해요. 물론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분 동 그분 학교 동기분이에요. 그럼 그분은 학교 동기라면 어느 학교인지 아시겠죠? 비프로터니. 그러면 님이 지금 걸거치는 게 뭐예요? 빚, 일자리, 동생하고 이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해결해야죠. 자존심은 자존심에 있잖아요. 일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장애물을 다 처리하고 그때 챙겨도 됩니다. 있잖아요. 지금 뭐 자존심 챙기는 건 객기밖에 안 돼요. 자, 디비니꾼 잘 들으세요. 지금 자존심 운운하는 거는 그냥 객기밖에 안 돼. 아니 솔직히 말이 서울대지 지금 아무것도 뭐 밖에 나가지고 내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하다못해 강태훈님하고 그 디비님한테 얘기할게요. 뭐 서울대를 하더라도 졸업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우리가 대학을 왜 나오는데요? 강태훈이 대학을 왜 나옵니까? 좋은 직업 가지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좋은 직업 가지려면 좋은 학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학벌주의 사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직 날개를 펴보지도 않았어요. 날개를 피고 내가 좀 되고 나서 위치 잡고 자리 잡고 내 보금자리 마련하고 어느 정도 갖추고 난 상태 그때 자연식 운운해도 돼요. 근데 지금이 있잖아요. 내 지금 내한테 놓여진 이 수많은 장애물들 이 무거운 장애물들 내 어깨를 짓누르는 것들 요거부터 빨리 처리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부터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돼. 자존심 내려놓고 합리적으로 자존심은 몇 발자국 뒤에 놔두고 합리적으로 일단 빚 내한테 빚이 있으면 안 되고 공부도 공부에만 전념하고 어차피 생각해보세요. 가외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남을 가르치면 자신도 공부가 돼. 그리고 저 친구 가르쳐주면 가외 실력도 늘릴 수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저 친구도 단점이 있어. 그 디비님 단점이 그때 가외 얘기하면서 썰 풀면서 이제 느낀 건데 너무 좀 뭐라고 해야지 단답형이에요. 대화 내용이 있는 게 단답형. 사람이 감성적이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해보세요. 가외 하는데 정말 가외 얘기만 하겠어요? 그냥 문제풀이만 하겠어요? 뭐 가외 세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따지면 형 동생 누나 아니야? 형 동생 누나 오빠 아니에요? 기껏해야 나이 4살 5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럼 부모님보다 더 편한 존재겠지.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지만 가외쌤한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들어주고 그리고 뭐 가외라고 해서 무조건 진도만 빼겠습니까? 진도 빼면서 중간에 좀뭐 썰도 풀고 긴장도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저분은 뭐 2시간 있으면 2시간 동안 무조건 문제만 풀고 진도만 싹 나오고 무조건 외우라고만 하고 이게 학교의 꼰대쌤하고 다르게 뭐가 있어 이게 아니 학교는 공짜로 다니는데 이건 돈을 주고 돈을 주고 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학생들 요즘 학생들이 지루한 거 못 참거든요. 우리보다 더 못 참아요. 지루한 거 못 참고. 이게 있잖아. 가위라는 게 강태훈도 아시겠죠? 잘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르쳐 주는 것보다 소통이 잘 되면 그것만으로도 반은 성공이야. 그러니까 가위를 하더라도 그 학생이 날 반가워해야지. 아, 저만 보면 또 2시간 동안 또 무조건 문제 풀고 외워라. 문제 풀고 외워라. 저번에 어젠가? 어제 그 얘기하고 어이가 없어요. 그 학생이 남학생이 그 디비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디비 형은 군대 갔다 왔는데 군생활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 어 그때 뭐라고 얘기했더라? 너무 황당해가지고 내가 한 말이 없어.
어차피 가면 알게 된다고? 가면 알게 되니까 알 거 없다고? 아니, 궁금하니까 물어봤잖아요. 아니, 군대 갔다 오기 전에 어떤 심정인지 알잖아. 군대 갔다 온 입장이면. 군대가 쫄리잖아요, 사실. 두렵잖아요, 사실. 가기 싫잖아. 진짜. 가기 싫잖아요. 아니, 아니, 군대라는 데가, 이런 거 조언할 수 있지. 군대 문제. 아, 군대. 너 혹시 뭐 군대 가고, 어디, 뭐 지원하고 싶은 데 있어? 음. 그래서 군대에 대한 얘기도 조언해 줄 수 있잖아요. 군대는 되도록이면, 뭐, 너희 때는 뭐 방이나 뭐 제2군이나 빠지고 싶은 거, 가서 느껴봐. 미친놈 아니야. 이 속으로, 씨, 뭐 이런, 진짜, 뭐 이런 내개낭이 다 있지, 막. 졸라, 가서 느껴봐. 저걸 좋은 일 합시고 하고 있어, 학생한테. 졸라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군대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현역으로 갔다 오는 게 좋고, 뭐, 이게 나중에 뭐, 몸이 안 좋으면, 안 좋으면 모르겠는데, 건강하면 되도록이면 현역으로 갔다 오는 게 좋아. 왜냐하면, 네가 나중에 나와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사회생활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 군대에 대한 어떤 사실 차별이 심하게 줘.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한 95%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 현역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 육군, 해군, 공군, 뭐 의경, 의무소방, 의무교도관 다 현역인데 현역인 사람들 중에서 군대를 안 갔다 오거나 보충형 빠진 사람 5%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럼 그 사람들을 과연 사회에서 그냥 온전히 보냐? 온전히 안 본다는 거지.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뭐 강태님도 아시겠지만 강태님 군대 현역 갔다 왔죠. 뭐 돈이 엄청 많고 뭐 집에서 이렇게 뭐 사업 같은 거 해주면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어디 회사 들어가 지원해가지고 남 밑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런 수많은 현역 갔다 온 사람들하고 마주하게 될 텐데 그럼 남자끼리 있으면 분명히 군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 모여 있으면. 그럼 솔직히 남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냐면 장태훈이 잘 들으세요. 이거 이런 말 하면 좀 심하게 들릴 수 있는데 보충형은 반병신, 면제는 병신, 완전 병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나쁘게 기분 나쁘게 표현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아주 심하게 얘기해. 남자들끼리 좀 심하게 얘기하죠. 근데 웃긴 게 여자들도 여직원들도 보충형이나 면제 나왔다 가 별로 안 좋아해. 아, 이 남자 부실하구나. 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여자들도 안다니까요, 이거는. 사회생활 해보면 안다니까요. 여자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현역을 갔다 오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뭐 너 해병대 이런 거, 해군 빡센 데 가는 것보다는 무난하고 편한데, 뭐 의경 가는 게 좋아. 의경 자인하면 지원해가지고, 요즘 의경 많이 편해져가지고, 뭐 특별하게 하는 것도 외박도 갈 수 있고, 뭐 외출도 할 수 있고, 뭐 짬밥 안 돼도 뭐 빡세게 안 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군부대 같은데 시골 꽃자리 같은 생활하는 게 아니니까 도시에 생활하니까 우리 집 근처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정말 좋아. 뭐 근무하면서 마음에 들면 경찰 공무원 같은 거 지원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뭐 가서 느껴봐? 씨, 진짜. 아, 나 진짜. 그럼 그 학생한테 얘기하면 되겠네요. 형, 형, 가위 안 잘려보셨죠? 잘리고 나서 한번 느껴보세요. 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형 잘라달래 얘기할게요. 잘리고 나서 한번 느껴보세요. 기분이 어떤지. 이렇게 얘기하면 졸라 웃긴. 디비님 또 아셔야 되는 게 있어. 디비님 지금 친구분이 계신데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디비님도 강태곤님을 통해서 약간 유두두, 그러니까 좀 세상에 사람 대할 때 유연한 맛을 좀 배워야 돼요. 유연한 맛을. 막상 사회에 나오면 그런 학문적인 방법을 쓸 일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 왜냐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우리가 보면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잖아. 사람끼리 하는 거잖아. 사람끼리 하면 뭐가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대화를 제일 많이 해요. 말을 제일 많이 해. 그럼 막상 내가 대학교 가서 배웠던 스킬을 써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써먹을 일이 거의 없어. 그냥
그냥 졸업장 하나 가지고 그냥 전공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 냉장히 따지면 대학교 가서 그 성적 뭐 전공들 그냥 기업 들어갈 때 약간 그냥 통과 서류 같은 거 그냥 예선 통과하는 그 서류 그거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삼성 같은 데 가도 뭐 서울대 공대 나와도 뭐 전혀 목숨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그럼 대부분 거기서 그럼 어디서 먹는다고 회사 퇴사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 가면 뭐 어떻게 하냐.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태홍님한테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막상 님이 지금 뭐 지금 공부해가지고 성적 올리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막상 님이 연구소 같은 짱박힐 게 아니라면 연구소 가서도 연구한 일 외적으로 같이 일하면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뭐 분석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지. 대화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분도 저 강태곤님한테 배워야 될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태공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냥 받으세요. 공짜로 받는 거 아니에요. 강태공님이 충분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도 돼. 그래서 강태공님한테 친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 저 친구분은 일단 일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가세요. 일 못하게. 그러니까 그런 노가다 같은 일 못하게 하도록. 주말에 일 못하도록. 그냥 주말에는 좀 쉬게 놔두세요. 좀 쉬게. 아니면 좀 놀러 다닌다거나. 아니면 저 친구가 보니까 한 번도 하루가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친구야.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공부만 합니까? 그렇게 못 살거든요. 못 살아요. 근데 저 사람은 진짜 밥만 먹고 공부하는 사람이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지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고지식한 사람이야. 공부만 했고. 하루도 내가 뭘 좋아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골방에 갇혀서 공부만 오랫동안 할 줄 알지. 그 외의 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사냐고요. 강태훈이도 360을 그냥 책만 보고 공부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님도 사교육 받았을 때 그렇게 안 했잖아, 솔직하게. 공부, 공부할 땐 하고 쉴 땐 쉬었잖아요. 서울대생이라고 맨날 뭐 360을 도산에 땅 박혀가지고 진짜 잠자는 시간 쪼개가 맨날 책만 보고 공부만 해야 돼요? 어? 님 그분 알죠? 강태공님. 그렇죠. 해운대도 가고, 강태공님 왠지 돈 많으니까 LCT나 이런 데 살 것 같은데, 그런 데도 한번 보여주고, 그런 데도 한번 보여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야, 그,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지? 강태훈이도 아시죠? 그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분처럼 어떻게 살아? 그 누구야? 장승수 아시죠? 니도 그분, 일단 서울대 다니는 사람 중에 그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분이 전설이니까, 그 학교에서.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잖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잖아요. 누가 그렇게 삽니까? 서울대에서도 유명한 이제 이 공부 쪽에서 유명한 사람들 두 명 있거든요. 공부 쪽에서. 장승수, 고승도. 누가 그렇게 살아, 두 명처럼. 장수수 책 보면 하루도 안 쉬고 4시간씩 자고 낮에 노가다 뜨기고 밤에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3시간씩 하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그러게가 서울대 인문학부 전체 수석했죠. 그거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고순도 변호사 아시죠? 고순도 변호사. 그분은 365일 하루도 안 쉬고 17시간씩 공부했대. 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 서울대생들. 못해요. 머리 지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모두 서울대학교 생들이 그렇게 못하잖아. 아, 서울대생이 무슨 뭐 맨날 방구석에 치마 보라고 서울대생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서울대생도 하고 싶은 게 있고, 놀고 싶은 게 있고, 게임하고 싶은 게 있고, 그렇잖아. 롤도 하고 싶고, 맞죠? 배그도 하고 싶고, 스타도 하고 싶고, 그렇지. 어떻게 맨날 책만 보고 삽니까? 그러니까 저 친구한테 필요한 게 그런 거예요. 저 DB군한테 필요한 게 그런 거야. 뭐냐면, 저 친구는 내가 보니까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도 약간 고군분투 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물론 그게 그동안 도움은 됐겠지만. 근데 저 친구 입장에서 그래요. 강태훈. 저 친구 입장은 어떠냐. 저 친구는 내가, 내가 이거 아니면 인생 끝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야. 오기를 했기 때문에. 저런 오기가 보통 사람한테 없거든요. 요즘 사람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독학으로 서울대 공대 사교육을 하고 있는 친구도 뚫어가지고 강남권 인들하고 정파를 해가지고 이긴 거잖아. 싸움 맞다 해가지고 얼마나.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내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진짜 이것만 했겠어요. 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진짜. 근데 그렇게 마음먹으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이거 아니면 나 끝이야. 이거 아니면 난 진짜 답이 없어. 난 끝이야. 어떻게 살아? 그런 입장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로 갔어요. 근데 단점 뭐냐? 단점 뭐냐 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여가 생활이 없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버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은 것도 편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사는 거잖아. 고생 덜 하려고. 돈 걱정 안 하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마음대로 사 먹고 내가 굴리고 싶은 차 마음대로 굴리고 내가 살고 싶은지 살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에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 그렇게 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번 돈으로 좀 충분한 여가 생활 가지면서 내가 그동안 공부해가지고 뭐 일렀어 뭐 지치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나 피로가 있으면 그걸 풀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친구 풀어줄 줄 모른다는 거야. 쌓이는 거 엄청 많은데 풀어주는 방법을 모를 거예요. 그 풀어주는 방법을 익혀줘야 돼요. 강태공님이. 그러니까 저 친구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강태공님이 친구로 도와주시는 거 아까 저 그 샵 표시한 거는 해주시고요. 저 친구가 너무 공부에만 박힐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얘기를 하세요. 나 그냥 나하고 약속하자. 일요일은 그냥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책 덮어. 특별한 과제나 시험 기간이 아니면 덮어. 그렇게 안 해도 너 성적 잘 나오고 잘 따라가니까 걱정하지 마. 야, 인생 안 무너져. 그리고 디비님도 잘 들으세요. 디비님, 님이 나중에 서울대 졸업하고 해서도 뭐 취업을 한다고 하지만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서울대 가가지고 직장 생활 길게 해가지고 높은 위치까지 갈 수도 있지만 못 가고 자빠질 수도 있는 거야. 진짜로. 서울대 간다고 해서 뭐 무조건 대기업이면 사장까지 갑니까?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못 갈 수도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그 강태훈이 아버지 있죠. 아버지분도 좀 만나가지고 인맥을 키우세요. 그것도 인맥이야. 네 비즈니스예요. 이게 그냥 친구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비즈니스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뿐만 아니라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서울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뭐 CEO 먹고 무조건 성공해요? 물론 확률적으로는 서울대가 성공한 사람이 맞지. 근데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다 성공한 건 아니야. 잘 들으세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서울대 나온다고 다 성공하지 못해. 이제는 대학이 성공을 보장해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공부만 잘해가 성공하기 힘들어요. 공부만 잘해봤자 안정적인 직장이나 좋은 기업을 가는 게 낫다는 거지. 거기 가서도 내가 뭐 임원까지 가가지고 사장까지 갈지, 뭐 삼성이 사장까지 갈지, 아니면 뭐 부장이나 뭐 사장한테 때려치울지, 정리해가지고 나갈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지금 만약에 내가 서울에 가가지고 두산중공업 갔어요. 두산중공업 지금 개박살 나는 거 아시죠, 대국님? 거기 봐 서울대 가는데 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나가면 엄동설안에 기업 뽑는 데도 없어요. 어디 들어갈 거예요? 사람 인생을 알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내 공부에 대해 자신만만 나를 받아주는 기업이 있을 거야. 내가 거기서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열심히 한다고 기업에서 무조건 붙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변수가 많다니까. 이게 이 공부라는 건 변수가 오히려 열심히 하면 별로 오히려 공부가 변수가 없어. 근데 사람 살아가는 거, 인생 졸업하고 나서 세상에 첫 둥지를 틀고 내가 정착하는 건 변수가 엄청 많아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많아요. 이게 내가 노력으로 극복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님이 뭐 지금 친구한테 신세 안 지고 뭐 어떻게 그 안고 갈 수 있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본인만의 생각이야. 철저한 본인만의 생각이에요. 디비님.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성공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드라마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공부가 부의 수단이 아니에요. 부의 수단이. 부의 수단이 아니야. 점점 아니어질 거예요. 점점. 점점 공부를 통해서 이 부를 추적하는 게 어려워질 거예요. 일단 부를 축적하려면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강태곤이처럼 뭐라도 쥐고 있어야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부만 잘한다. 목걸이는 살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올라가지는 않죠. 다 옛날 얘기죠. 그리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자본력이나 기타 외적인 부분이 받쳐주지 않으면 거기서도 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본의 아니게. 그럴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인생은 정말 변수가 많습니다. 정말 변수가 많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하는 거, 사회생활 하는 거, 세상 살아가는 거, 이게 무조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사는 게 왜 있는지 아세요? 강태공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변수,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그 안 되는 것들 졸라 많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역부족이고 한계치에 보이는 것들이 졸라 많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뭐, 알고 보니 기업에서 나를 뭐, 팽시켜버린다거나, 내쫓는다거나, 배신한다거나, 이런 게 졸라 많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인생이. 다 예측이 가능하고 다 내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도 우울증 없겠지. 우울증이 왜 많은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울증이 왜 많은지 알아요?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노력으로 정당한 보상이 따르지 않고,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정당한 보상이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력을 안 한 사람들도 노력을 안 한 사람보다도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는 아셔야 되는 게 점점 가면서 그 노력한 만큼 결과치를 못 뽑아내요. 점점. 왜냐, 뭐 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사무직 점점 없어질 겁니다. 사무직. 대기업 사무직 같은 거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 대기업 공장들도 해외로 옮기고 있고. 그럼 나라에서 뭐 4년제로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파이가 점점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러면 뭐 지금 대학생들이 다 공무원 시험 치고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 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사람들 공무원 조지자고 지금 난리를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오직 공무원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 좋아요, 여러분. 왜냐? 공무원 나라에 세금 먹고 사는데 조직이 커지면 세금이 더 많이 걷어내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 거기다가 점점 이제 뭐 정권 바뀌고 하잖아요. 정부 조직도 바뀌고 하면 계속 공무원 칠 거예요. 더 칠 거야. 공무원이 쥐고 있는 거 하나씩 빼고, 자르고, 빼고, 자르고, 빼고. 그러면 지금 공무원 하신 분보다 더 입지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열심히 해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열심히 해도 변수가 많아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디비님 아셔야 돼요.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님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날 받아주는 곳이 없을 수도 있고 나를 회사에서 내쫓을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야. 물론 이건 아직 겪어보지 않았지만 잘 모르겠지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냉정하고 치열한 곳이에요. 어리다고 특히 어리다고 뭐 똑똑하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특히 내가 님을 왜 굳이 얘기하냐. 님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여리단 말이야. 제가 세차장에서 그때 왜 그 머리를 몇 대 맞고 그 머리를 몇 대 맞고도 뭐 세차장 사장님 존경한다고 했잖아요. 왜 존경합니까 그런 사람을? 강태홍님 만약에 세차장에서 일했다가 일 좀 실수했다고
머리통 몇 대 맞아봐요. 갈겨봐. 바로 아버지 불러가지고 폐업시켰을 거야. 인맥 다 동원해가지고. 일할 일도 없겠지만, 강태웅님은. 그런 거 근처 갈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똑같은 입장이었으면, 어떻게든 퍼뜨려가지고, 아예 발도 못 들이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너무 굴복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거야. 굴복을, 굴복을 쉽게 하면 안 돼요. 굴복을 쉽게 하면 안 돼. 자존심 챙겨야 돼. 그리고 아닌 건 아닌 거야. 어떻게 그런 걸 굴복을 하고 인정을 해. 근데 그거 보고 느낀 게 이 친구는 오히려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 때문에 시달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태훈이 같은 보험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친구 뭐 듣고 있습니까? 디빈이 듣고 있어요, 강태훈님? 님은 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님은 더. 님이 사람을 사귀거나 뭐 말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프로페셔널한 그런 어떤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사실 암기나 어떤 그런 공부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만 있는데 근데 사회에 나오면 그게 무용지물인 거야 이게. 사회로 나오면 그 스킬은 별로 발휘가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장담하건대. 이미 공대를 나왔으면 기업에 가가지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외적인 스킬을 요구하는데 그 외적인 스킬이 없잖아요. 사람하고 융화되고 하는 거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본인이.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태웅님을 좀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계속 쭉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님이 그 상태로 나오면 사회에서 굉장히 상처 입고 도태될 가능성이 커요.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니까. 그래서 저 친구 같은 보험을 만들어 놔라는 거예요. 아, 내 주변에 왜 저 강태용 같은 친구가 없어? 내 주변에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단순하게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자존심 챙길 때가 아닙니다. 자존심은요, 나중에 잘 되고 내가 뭐 사장 자리에 앉든 뭐라도 직함을 가지고 있든 간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을 때 그 다음에 자존심을 논하세요. 지금 뭐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학생인데 무슨 자존심을 논해.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님은 그거 나름의 어떤 나의 어떤 그런 나라는 존재를 지키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 생각하는데 그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할 뿐이에요. 힘들게 할 뿐이야. 힘들다고 얘기해도 되고 강태공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님 공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야. 절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강태공님이 거기에 맞게 오히려 강태공님이 오히려 절을 해야 돼. 절을 해야 된다니까. 강태공이 님 아니었으면 학교 생활 방황했을 거예요. 굉장히 방황했을 거야. 어디 의지할 게 없고 도와줄 사람 없고. 강태훈이 또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 만약에 뭐 갑자기 학교 안 나오고 이래봐. 그럼 어디 갈 거야? 그럼 옥탑방도 없고 어디 갈 거예요? 그 옆 사람한테 가르쳐줘라 하면 지방 촌놈이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나? 지방 어 지방에서 올라온 사투리 부산 사투리나 쓰고 꺼져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 네가 이미 디비님이 강태훈님한테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굳이 금전적인 게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 생활 적응한다거나 수업을 따라간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부 마인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꼭 무조건 뭐 먹을 거 사주고 뭐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뭐 돈을 해주고 꼭 그래야 도와주는 거야? 무시주고 해줘야 도와주는 거야? 이런 정신적인 거, 멘탈적인 부분 의지할 거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태홍님도 이거 아니면 님 아니면 마땅히 어떻게 편하게 누군가한테 기댄다거나 아니면 어떤 수업의 내용을 따라간다거나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디비님 잘 들으십시오.
일단 님은 공부만 해, 공부만. 일할 생각하지 말고. 음. 일할 생각하지 말고 가위하고 공부. 세차는 두 번 쳐다보지 말고 세차, 생산지, 택배 상하차, 노가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 그 발도 뒤지지 마요, 그냥. 절대로. 그 강태공 님이 좀 저 친구 힘들 때 많이 도와주고요. 들어주고 많이 해요. 많이 들어주고 하고 좀 도와주고. 그리고 강태공 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강태공 님한테 디비 님이 도와줄 게 있어요. 디비 님이 강태공 님 가족을 만났잖아요. 강태공 님도 디비 님 가족을 한번 만나세요. 이거 생각 안 했죠? 그렇죠.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부에만 집중하고 편돌이도 안 하고 그냥 공부에만 그냥 과외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강태공님도 좀 디비님을 나한테 설득해가지고 어머니 만나 뵙고. 근데 아마 디비님이 그동안 좀 디비님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디비님도 잘 들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강태곤님이 디비님 얘기하는 더 좋을 거예요. 아, 그 벌써 만났어요. 다행입니다. 아무튼 다행입니다. 배웠어요. 아, 다행입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십니까? 강태곤 마음껏 빨아먹으라 하지 않나요? 아,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마음껏 이용해 먹어라 뭐.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이 친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공부에만 전념하게 만들어라. 공부에만. 그러니까 가외 이외에는 이외의 아르바이트는 못하게 할 것. 특히 노동력을 요하는 아르바이트는 하면 안 돼. 어, 그리고 연말에 있으면 뭐 같이 여행도 갔다 오고 이런 것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게 하라는 거. 일주일에 하루는 그냥 좀 뭐라 했지? 치팅데이 만들어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놀러 다니고. 뭐 특별하게 뭐 제가 이 사연 보고 뭐 엄청나게 얘기할 건 뭐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강태용 님이 강태용 혼자서 DB님을 설득하기 무리하니까 아마 제 도움을 원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DB님이 어떤 반응인가요? 제 얘기 듣고 어떤 반응인지 모르겠는데 DB님 일단은 이 상황 피하고 싶잖아. 님도 이거 지긋지긋하잖아. 형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큰 형으로서 제가 감히 이 상황 지긋지긋하고 답도 안 보이고 출구도 안 보이고 오히려 난 힘이 붙이고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꾸 머릿속 그렇게 되뇌이잖아. 그럼 합리적인 방법 선택하면 돼. 이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굴복하는 거 아니야.
쑥그리는 거 아니에요. 님도 저 친구한테 도와주는 거야. 엄청 많이. 엄청 많이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도 돼. 숙이고 다니지 마요. 당당하게 다녀. 어깨 피고. 약간 보면 약간 좀 내가 그런 느낌 들어. 약간 어깨 축 늘어진 상태에서 좀 다니지 않을까? 약간. 네, 모리스님 말씀하세요. 그렇죠. 강태훈이 칭찬하겠습니다. 강태훈님도 아마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답답함이 느껴졌냐 하면, 보통 저렇게 잘해주고 하면 다 열리거든요? 보통 밥 사주고 하면 다 열려. 왜냐면 학생 돈이 없잖아. 네네네네. 학생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술 사줘도 막 마음 열고 하는데, 근데 강태훈님도, 야, 얘는 뭐, 뭘 해줘도 뭐, 대딱하고, 그렇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걸을 때도 좀 당당히 걷고, 운동도 좀 하고.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할게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봐봐, 다리 끌고 다니면서 하는데 밖에 서울대 다닌다고 해서 누가 봐주겠어. 일단 사람이 기본적인 인간 구실을 해야지. 음? 디빈이 잘 들으세요. 공부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공부만 한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 아니, 씨, 서울대 다니는 사람 중 공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사람이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삽시다. 그래도 돼요. 어? 강태훈님 수업진도 못 따라간 건 좀 도와주고, 정당한 대가 받고, 좀 여유있게 지내면서, 일주일에 하루씩 하고 싶은 거 하고, 다이어트 이제 그만 끌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사람들하고 좀 소통하고, 그렇게 삽시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 실력도 늘리고, 자꾸 마음을 닫지 마시고, 강태호님한테만큼이라도 마음을 여세요. 제가 열어드렸잖아요. 활짝 여세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신세 지르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외쳐도 돼요. 당당하게 태공님이 주시는 거 받으셔도 되고, 죄송할 필요 없어요.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기꺼이 받으세요. 강태용님도 아마 저 친구가 고집이 센 친구기, 어느 촌나게 센 친구기 때문에 분명히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을 거예요. 제 얘기 듣는다고 해서 저게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세요. 네, 미안하지 마세요. 아, 저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까, 강태용님? 저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까? 오히려 제가 미안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저 친구는 단번에 마음을 열지 않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거 환경적으로 오랫동안 그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씩 열 거예요. 조금씩. 한 번에 확 변화하는 걸 바라기보다 조금씩 마음을 열 때까지 좀 님도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고 꾸준하게 좀 하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걸 바라지 마시고 조금씩. 디비님 또 한 번에 본인이 변할 거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한 번에 많이 변하면 탈나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하고 피드백 주고 하면 서로한테 굉장히 끈끈한 우정을 유지하면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서로가 위기가 있을 때 좀 든든한 보탬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우정이 있다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방송에서 보통 우정에 대해서 별로 좋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사실.
배신당하고 팽당하고 손절당하고 뒷담화 까이고 뭐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하다가 이런 좀 우애 깊은 얘기를 들으니까 좀 당황스럽네 사실. 뭐 친구 관련 얘기하면 손절해라, 뭐 만나지 마라, 뭐 친구 만나 재미없,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자꾸 이런 사례도 좀 있긴 있네요. 아무튼 우정 변치 않았으면 좋겠고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도 서로한테 꼭 도움이 되고 음, 각 각자의 길이 있더라도 서로도 이제 지지해주고 알아준다면 뭐 졸업하고 나서도 사회에서 한 자리 꿰차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특히 DB님 그이 좀 이 지금 많은 어떤 굴레를 좀 벗어 던지고 하는데 님의 역할이 커요. 님의 역할이 크니까 좀 이분이 약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좀 그런 거를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알려주고 디비님 또 강태용 님이 좀 이 대학교 생활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알려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강태곤이 주시는 도움 당당히 받으세요. 당당히 받아요. 고기 쓰고 다니지 말고. 아무튼 저한테 고민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두 분 우정이 영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용 DB님, 반갑습니다. 반갑고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사시고 서로 힘든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그 우정 유지하시고 대학생활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